가지 재능이 균형 있게 사용되어야 될 현장이 많죠. 우리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될 현장. 그 중에 대표적인 현장은 가정과 직장이다. 네, 여기서는 가정에서 세 가지 재능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 가지 재능이 사용되는 만큼, 그러니까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재능이 사용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재능의 기본 요소는 이미 우리 안에 다 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요소를 모델적으로 사용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영향력을 크게 끼쳤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던 성경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점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면은 소금과 빛으로 살았을 때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는가를 쭉 체크해 보니까 영성이 있었고, 관계, 감성이 있었고, 업무적 능력이 있는 지적 재능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졌다. 그 결과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도 뭐가 돼요? 왕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된 거다 하는 거죠, 이게. 자, 가정 행복 지수 체크하기. 우선은 가정 속에 문제가 많다. 그러면은 뭐 SQ의 문제가 많은 건지, 감성의 문제가 많은 건지, 아니면 지적 재능의 영역에서 문제가 많은 건지, 이걸 이제 체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크할 수 있죠.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주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가르쳐 드리니까 이제는 좀 적용할 수 있는 이제 방향으로 써먹지 않으면은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체크하고 점검하는 능력을 키운 겁니다, 이제 그동안. 자, 그러면 이제 행복지수라는 것도 체크를 해, 이제. 그래서 결혼할 때, 현재, 미래 전망. 결혼할 때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였어요? 결혼할 때부터 행복지수가 마이너스다. 이런 분은 없었겠죠. 예, 8, 9. 뭐, 그냥 10이 막 넘어가죠, 그냥. 봉창 뚫고 막 넘어가, 10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행복지수가 자꾸 뚝뚝뚝뚝뚝뚝 떨어져. 그러더니, 현재는 어느 정도예요? 그냥 원수만 안 돼도 그냥 감지덕지. 네. 마이너스만 안 돼도. 마이너스만 안 돼도 감지덕지. 네. 네. 자,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갈수록 좋아질 것 같으냐, 나빠질 것 같으냐? 김 목사님, 갈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전혀 안 하는 못 하는 행복지수. 행복지수요? 네. 부부의 행복지수. 부부의 행복지수요? 저는 원래 기도를 처음부터요, 우리의 그 만남이 길어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해달라고 결혼해서부터 기도해가지고요, 주님이 제 기도 아마 들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솔직하게 말해요. 솔직하게 말해.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아니, 그게 솔직한 거예요. 아니, 어젯밤에 나 집에 간 거 모르나 보네. 자, 결혼할 때 행복지수가 높았던 이유는 뭘까?
그때는 그냥 눈에 콩깍지가 끼었으니까 깜빡 알았어요. 도파민 때문에 그래요. 도파민 때문에. 네, 현재 행복 지수가 높거나 낮아진 이유가 뭔가? 현재 행복 지수가 더 높아졌어. 네. 중간에 충격적 사건이 있었거나 친자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지금 이렇게 행복하는 거? 아니면 만들어가는 능력 이거를 키웠거나. 네. 미래 전망 갈수록 좋아진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뭔가? 이게 그래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갖고 발전시켜 가겠다고 하면 좋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아무 의지 없이 형편대로 흘러가면 나빠져요. 환경은 갈수록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행복에 필요한 도구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7가지를 써보고 다른 것이 있다면 도표 아래다가 기록해보자. 자, 행복에 필요한 도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첫째, 뭐 돈이다. 뭐 건강이다. 신뢰다. 사용하는 언어다. 네, 배려다. 뭐 영성을 더 키워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네. 취미 생활이 있어야 된다. 네. 뭐 어쨌든 그런 이제 네? 사랑이다. 뭐? 사랑. 사랑. 대변동산의 행복에 네.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써보고, 자, 우리는 이제 각자 가정에 어느 정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가. 여기서 소금이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발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업무적 능력. 빛이란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격적 삶이에요. 신뢰성, 존경, 착함. 자, 나 자신과 상대방을 평가할 때 소금의 지수, 가정 공동체 행복을 위해 나 자신과 상대방이 발휘하는 능력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경제, 가정에 대한 관심, 자녀 교육, 다양한 부분의 리더십.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만족스러운 것은 무엇이며 불만스러운 건 뭔가? 자, 나 자신과 상대방의 빛의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가? 신뢰, 배려, 가족들에 대한 배려, 경청 공감 능력, 착함, 고마운 표시, 미안 마음 표현, 나의 재능 개발 협력. 네. 이건 뭐 지금 당장에 어떻게 써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만족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며 불만스러운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있는가? 치유와 자유를 많이 주고 있는가? 네, 나 자신은 상대방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가? 치유를 많이 받고 있는가? 이유는 무엇이며 사용하는 도구는 무엇인가? 뭐 언어냐, 행동이냐 그런 거예요. 나는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유는 뭔가? 우리 가정의 3가지 재능 사용의 평가는 어떠한가? SQ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EQ는 어느 정도 사용되고 IQ는 어느 정도 사용되는가? SQ 재능 사용평가. 이것은 가정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며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어느 정도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가정의 정체성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 가정의 정체성. 가정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가? 가정을 세우는 목적은 뭔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식, 가정의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뭔가? 가정의 정체성, 가정의 목적은 뭐죠? 행복이에요.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인가? 너무 어려운가요? 네,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들이 있죠. 뭐 서로에 대한 배려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또 신뢰를 위한 가치관이라든지
두 사람의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부분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한 인식, 가정의 목적,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지금의 삶이 가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맞는가, 문제는 어디에 있으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가정에 대한 나의 SQ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가족 한 사람이 가정에 대한 SQ 지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결국 가정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런 지능을 높일 때 이게 SQ의 지능, 가정을 위한 기도 생활, 또 가정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가정을 행복하기 위한 올바른 가치 추구, 그 다음에 가정이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협력 정도, 그 다음에 공익성, 서로의 배려, 서로의 행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SQ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이런 면에서 사실 좀 약하죠, 이게. 그나마 영성의 힘이 지탱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의외로 목회자 가정에 우울증이라든지 심리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자체가 불안정하면 사실 목회도 불안정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가정에서 SQ가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의 정체성의 이해,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야 될 가치,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능력, 그 다음에 가정의 행복을 위한 행복 프로그램, 그 다음에 서로를 배려하는 공익적인 자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전혀 무관심하고 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자, EQ 재능 사용평가. 이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상대방의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위로와 격려하며 소통하고 치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나 자신에 대한 EQ 능력, 자신의 내면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자, 우리 각자의 내면의 건강 상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칭찬, 격려. 상처를 받았을 때 셀프 치유에 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자신의 삶이 종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독립된 그러면서도 연합체인가? 뭐 다 쓸 수 있죠. 네. 자기의 재능 개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 자신만의 행복 프로그램이 있는가? 영적인 발전을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가정생활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감정 컨트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네, 이 정도 체크하면은 자신에 대한 EQ 능력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EQ 능력, 상대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어때요? 이해도가 결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더 못해요? 살아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 예? 사랑도 더 깊어지고 예. 이해도 이게 모든 면에서 깊어지는 것 같아요. 더 깊어진다. 네. 하여튼 뭐 라목사님 집에는 이런 거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하고 계시니까. 네. 자, 상대에 대한 나의 경청과 공감의 지수. 이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화법을 좀 잘 훈련하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해요. 대화법. 경청, 들어주는 거, 공감해주는 거. 예. 상대에 대한 나의 언어는 어떠한가? 주로 상처 주는 말인가? 치유하는 말인가? 주로 어떤 말들 많이 해요? 뭐 여기야 목회자들이니까.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좋은 점, 장점을 많이 보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가?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가?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는가? 비판할 때 그 사건만을 지적하는가? 과거, 미래, 그의 가족들까지 비판하는가?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입장에서 소통인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가? 소통의 결과는 화합과 사랑의 회복인가? 다툼과 분쟁인가? 나중에 이제 부부교실이나 이런 때, 이런 이제, 아마 거기도 들어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런 평가서를 한번 꼭 체크해 보도록 이제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원망이 많은가? 미안함이나 고마움,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가? 사과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싫어하는 건 뭔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잘 알고 있는가? 상대의 가족이나 친구,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장점 개발에 어느 정도 관심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상대로부터 받아본 일이 있는가? 윈윈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을 나만을 위해 종속시키고 있는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가? 상대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뭘 해주길 바라는가? 역지사지로 행동해보고 생각해보고 행동해본 일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가정사에 대한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대를 위한 중보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나, 상대, 우리 가정의 EQ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자, IQ 재능 사용평가에 이건 가정의 행복을 위해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그것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다. EQ 재능 사용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 평가. 자, 동기 창조 우리가 봤죠.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정의 행복, 두 사람의 행복, 자녀의 행복,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동기를 만들고 있는가? 기획의 능력, 가정의 행복을 위해 그들을 돕기 위해 수시로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에 위해 어떤 기획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을 기획하기 위해 가정회의를 해본 일이 있는가? 아니면 가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현장화하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새로운 언어들을 항상 개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습관화된 언어들이 사용되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가? 사용되고 있는 기술은 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떤 이벤트들을 가지고 있는가? 자, 관리. 결혼한 이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떤 좋은 관리를 지속하고 있는가? 전에는 잘했던 관리 시스템이 사라져버린 것들은 뭔가? 특별히 가족들 간의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뭔가? 서로 간의 가정이 안식과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는가?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재능 개발을 돕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는가? 여기 앞부분에 제목을 EQ 재능 사용이 아니고 이 IQ 재능 사용의 모델을 중심으로 한 평가 이렇게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EQ가 아니고 IQ 사용에. 209쪽이요? 응? 209쪽. 네, 209쪽 맨 아래. 자,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의 재능 개발을 돕기 위해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동되고 있는가? 아내나 남편의 안정되고 효과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서로 어떤 면을 돕고 있으며 어떤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가? 참 이런 거를 한번 검토만 해도 정말 이런 걸 검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제 발전이에요, 이게. 그런 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내가 자네 사랑하는 거 알잖아. 꼭 말로 해야 돼? 응. 우리나라는 이런 게 참 잘 안 돼 있어요. 뭐 이런 걸 검토해보고, 뭐 체크해보고. 네. 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복구의 능력이 있어야죠. 복구의 능력이 없으면 이제 깨지거나 이제 상처들이 되죠. 가족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를 하고 있는가? 발생한 문제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사용되고 있는가? 복구를 위해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그전만 못한 퇴보하는 관계가 되고 있는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절제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더
더 첨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완성하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 시작된 일 중에 시작만 해놓고 미완성된 것들은 무엇인가? 서로에 대한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가? 서로 간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무엇이며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되는 건 무엇인가? 기획했던 것들이 완성되었을 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하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가? 재능 사용의 결과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고 있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좋은 가정이 되고 있나? 아내가 보았을 때, 남편이 보았을 때, 자녀가 보았을 때 존경과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보완하고 훈련해야 할 재능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우리 가정에서 어떤 사람인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 가족들에게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 맛을 내는 소금인가? 빛을 잃어버리고 슬프고 어두운 등잔이 되고 있는가? 신뢰와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고 있는 빛이 되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특별히 훈련해야 할 재능은 어느 영역인가? SQ, EQ, IQ. 자, 그 성격은 구분이 되죠. SQ는 6가지 틀, EQ는 내 감정 컨트롤, 상대방 감정 컨트롤, IQ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 재능 개발,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자, 교육을 위해, 그 교육을 위해,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재능, 교육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어느 정도 독서를 하고 있으며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가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가? 균형 있는 재능 개발을 위해 힘쓰자. SQ, EQ, IQ.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다. 자기 안에 있는 재능을 개발하는 일에 게으르면 안 된다. 시간을 투자해서 3가지 재능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훈련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정을 다스려야 될, 통치해야 될, 관리해야 될 첫 번째 영역이 가정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첫 번째로 관리를 해야 될 영역이 가정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정 속에 SQ, EQ, IQ가 균형 있게 사용이 되고 있다면은 에덴 동산이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이 지배를 해버리면 창세기 4장이 되는 거죠, 이게. 네. 자, 이제 부부교실 일단 책에다가 해야 되는군요. 네? 부부교실 책에다가. 네. 이게 나중에 나와가지고. 부부교실에 들어있을 수도 있는데 없어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네.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 참고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업무 현장에서의 이제 체크예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업무 현장에서의 업무 능력, 뭐 컨설팅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 업무를 좀 발전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평가서를 가지고 한번 쭉 체크만 해도 장단점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 XQ, EQ, IQ의 재능은 모든 부분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산다고 하는 것은 재능의 실현이다.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3가지 재능 중에 어느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 몸의 건강이 유지되는 데는 뭐예요? 비타민, 건강 요소가 필요하죠.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게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어디서 생기죠? 햇빛. 네.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D를 이제 먹어. 네. 또 철분. 뭐 이런 게. 어떤 건 또 너무 지나쳐가지고 또 문제가 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SQ나 EQ나 IQ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삶에, 가정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SQ 쪽의 문제야, EQ 쪽의 문제야, IQ 쪽의 문제야. 우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면 컨설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과의 관계 소통이 너무 안 돼요. 이건 어느 쪽이에요? 이건 EQ 쪽이에요. 그냥 사는 게 너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IQ 쪽이에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하고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거는 네,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개발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모델이 천지창조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그거를 모델로 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보면 첫 번째는 동기. 가정의 행복을 위한 어떤 동기가 있느냐. 예, 동기를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이 있느냐. 너무 무덤덤하다. 그러면 무덤덤한 것을 달콤하게 바꾸려면은 초콜릿을 같이 먹든지 뭐 동기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해야 돼? 기획.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행을 할까? 네, 뭘 할까?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현장화에 이제 계획은 막 잘 짜놨어. 근데 며칠 지나니까 그냥 뭐 시간도 없는데 그냥 뭐.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 관리야. 그 좋은 점들을 계속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관리 능력.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 그 복구 능력. 그걸 내버려 두면 골마 터져서 문제가 되니까 복구 능력. 그 다음에는 완성이죠. 완성. 자, 그러면 이제 나의 현장 점검하기. 나는 회사나 혹은 내가 머무는 일터에서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 어느 영역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뭔가?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안 되죠.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머무는 곳에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자,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으로 평가하고 나가려고 하면 붙잡는 사람이다.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이다. 뭐 있어도 뭐 좋고 뭐 없어도 상관없고. 세 번째, 기회만 되면 내보내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언제부터 이런 사람이 됐나? 그 전에는 어떠했는가? 네. 이런 것들을 쭉 체크만 해봐도 알게 되죠. 소금과 빛의 농도는 어느 정도인가? 회사 내에서 나의 업무 능력은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는가? A 플러스, A, B, C, D, E, F. F는 아시다시피 낙제 점수죠. 네.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인정을 받음으로써 오는 결과는 뭔가? 회사에서 오너 혹은 상사나 동료, 팀원들에게 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희생정신, 협동, 진실성, 신뢰성, 빛의 역할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뭔가? 나의 신앙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어떤가? 나의 업무 능력과 신뢰도로 인해 나의 신앙이 인정을 받아본 일이 있는가? 그들 중에 나로 인해 내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업무 능력, 신뢰도로 인해 내가 믿는 신앙,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거나 멸시를 받아본 일이 있는가? 세 가지 재능으로 진단해본 나의 현장. 여기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SQ, EQ, IQ의 세 가지 재능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해보고자 한다. 자, SQ 사용에 대한 평가. 이건 점수까지 넣어놨네요. SQ 재능 사용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각 항목마다 다음과 같은 지수를 적으면 된다. 전혀 아니다. 모른다. 조금 안다. 자주 한다. 열심히 한다. 4. 자, 여기서 점검 기준이 되는 영성은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정리하게 된다. 업무에 대한 신앙의 활용 능력.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영성 능력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영성 능력을 어느 정도 업무 처리에 사용하고 있는가?
자, 회사와 업무를 위해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는가? 1, 2, 3, 4. 일은 전혀 안 한다. 2는 조금 한다. 밥 먹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주 한다. 그 다음에는 막 열심히 한다. 여긴 다 목사님들이니까 뭐 다 열심히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녀. 영성 재능이 있어. 근데 안 써. 자기가 맡은 업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영감도 얻을 수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고 그러는데 안 해버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신앙이 종교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 근데 현장에서 진짜 회사에 필요한 중요한 업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12제자를 선발할 때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내려가서 12명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도 가룟유다 같은 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업무적 역할을 위한 기도. 마지막 십자가. 내가 뭔가 희생을 해야 될 영역에 있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기도가 필요한 거죠, 이게. 자, 업무 처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나 영감 혹은 어떤 응답을 받아 처리해 본 일이 있는가? 그 횟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계시를 받거나 영감을 얻거나 응답을 받아서 처리해 본 일이 있는가? 전혀 없다. 1. 조금 있다. 2. 자주 있다. 3. 거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처리한다. 그럼 4. 네. 회사나 업무 동료와의 관계로 인해 갈등이나 상처를 받았을 때 신앙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는가? 예수님 생각해가지고 아유 그래 좋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지 뭐 이런 거. 신앙이 동료들의 관계 갈등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거야. 전혀 상관없다. 1. 조금 있다. 2. 자주 신앙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거의 신앙을 가지고 해결한다. 4. 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업무 처리나 인간관계를 효과적으로 만들어 본 일이 있는가? 어느 정도 자주 사용하는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사용하는 지수. 매 순간 혹은 순간순간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의견을 묻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의 답을 받아 해결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일까요? 이런 거예요. 신앙생활이 나의 회사생활, 업무관계, 인간관계에 어떤 유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없다면 이 부분의 나의 영성 사용은 지극히 낮은 상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사회생활에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아이들은 신앙생활이 학교생활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전혀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제 묵상, 집, 이거를 아주 그냥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잖아. 이게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돼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돼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내면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싫어하실 거야. 이거를 느껴야 행동에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이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제는 가르쳐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와 직책, 업무에 대한 정체성과 사명감 이해 능력이에요. 회사와 직책, 업무에 대한 정체성. 요거는 SQ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영성전액의 두 번째 영역은 회사 안에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회사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 업무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의 영역이에요. 회사 내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구며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네, 전혀 모른다. 좀 안다. 나는 분명하게 안다. 네. 회사 내에서 나의 정체성은 뭐예요? 난 사장이에요? 총무원이에요? 판매원이에요? 물건 만드는 기술자예요? 뭐 행정인력이에요? 관리인이에요? 뭐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운전수야? 승객이야? 이거. 그래서 나의 역할이 뭔가? 우선 이거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거. 자기 업무가 뭔지 모르고 막 헤매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업무 처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내가 나의 정체성과 역할이 뭔지를 뚜렷하게 알았을 때하고 몰랐을 때 업무 처리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엄청 차이가 있죠, 이거. 회사에 대한 정체성 이해 능력. 다니는 회사가 언제 설립되었고 설립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가. 열심히 회사 다니는데 그 회사 어떤 회사야? 글쎄 모르겠어요.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럼 자네는 뭐해, 그 와서? 그냥 뭐 행정 처리해요.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면접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학생이 면접 간다고 기도받으러 와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담당자가 묻는 질문만 대답하려고 하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해라. 그게 뭐냐면 제가 알기로 이 학교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는 학교입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가려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장점이 이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인재를 찾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런 인재를 찾아. 그러면 제가 바로 거기에 가장 적당한 사람입니다. 네. 이유가 뭐냐? 우선 제 비전이 이렇습니다. 이 학교에 가지고 있는 장점에 이러이러한 비전이 저하고 너무 딱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담당하는 사람들이 참 이 사람 봐라 이거. 이게 예.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이 회사가 공익적인 면은 이렇고 앞으로 세계 속에 이러이러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회사가 찾는 인재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 인재상에 맞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옛날에는 그런 걸 시건방지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현재 상태가 설립 당시에 추구하던 가치와 일치하는가? 이 회사가 설립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도 그런 가치와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 네. 설립 가치에 부합하기에 뭐가 변해야 하고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게 직원이 말이죠. 오너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딱 정리를 해서 꺼내놓으면 아마 오너는 기절을 하지 않을까? 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직책과 업무에 대한 정체성 이해 능력. 나의 직책은 무엇이며 역할은 뭔가? 뭐 팀장이야? 아니면 팀원이야? 팀원 중에서도 내 역할은 뭐야 도대체? 나의 업무의 본질은 뭔가? 내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뭐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가? 이 회사를 통해서 오너는 나에게, 이 업무를 통해서 오너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의 본질을 파악하는 거예요. 나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친연해져서 익숙해져 있는가?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누가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이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게 상품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업무의 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과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직책과 업무에 대한 자신의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 무엇을 어떻게 가치 추구에 대한 능력이에요? 자신의 직책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뭔가? 지금의 행동과 업무 처리 자세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가?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이건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너무 비리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 도저히 안 맞아요, 이거. 네. 맞지 않다면 무엇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업무 영역을 바꿀 건가? 회사를 통째로 바꿀 건가? 뭐 삶의 방향성을 바꿀 건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SQ. 그 다음에 이제 EQ 재능 사용에 대한 평가예요. EQ 재능 사용에 대한 평가는 네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EQ 재능이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컨트롤하는 능력으로 결과는 좋은 관계, 윈윈의 관계로 나타나게 하는 재능이다. 자신에 대한 EQ 재능, 자신의 내면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뭔가? 난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래버리거나. 그러면 이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주 이건 안 좋은 거죠, 이거.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능력, 상처를 받았을 때가 아까 똑같아요. 자신의 삶이 회사나 업무에 종속되어 있는가? 독립된 주도적인가? 자기 재능 개발을 어느 정도 노력하는가? 자신만의 행복 프로그램이 있는가? 영적 발전을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회사 생활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유는 뭔가? 자신의 감정 컨트롤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자신과의 대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기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신에 대한 자서전을 써보거나 쓰고 있는가? 감사일기나 칭찬일기 등을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EQ 재능을 크게 강화시켜주는 방법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EQ 능력, 상대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가? 본질적 이해는 어느 정도고 현재적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에 대한 경청과 공감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에 대한 나의 언어는 어떠한가? 주로 상처 주는 말인가? 치유하는 말인가? 상대가 힘들어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갖는가? 좋은 점, 장점을 많이 보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가?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가?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비판할 때 사건만 지적하는가? 과거, 미래, 그의 가족까지 비판하는가?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입장에서 소통인가? 상대방의 입장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통의 결과는 화합과 친밀감의 회복인가? 다툼과 분쟁인가? 상대에 대한 원망이 많은가? 미안함이나 고마움,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는가? 사과를 많이 사용하는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좋아하는 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가? 상대의 가족이나 친구,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장점 개발에 어느 정도 관심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상대로부터 받아본 일이 있는가? 윈윈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을 나만을 위해 종속시키는가? 상대방 행복을 위해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는가? 상대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뭘 해주길 바라는가? 역지사지 생각하고 행동해본 일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업무에 대한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대를 위한 중보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자, 업무에 대한 EQ 재능이에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업무에 대한 친밀감은 어느 정도인가? 업무 입장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뭔지 생각해보거나 들어볼 수 있다면 무엇이라고 내게 요청할 수 있으라고 보는가? 업무에 대한 성실과 진실성 어느 정도인가? 업무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가? 업무를 위한 중보기도, 축복기도는 어느 만큼 하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에서 감사하고 중요한 의미 5가지만 찾아보자.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그 일은 지긋지긋한 일이 되고 발전도 못 시켜요, 이거. 네. 주변 상황에 대한 EQ 재능. 현재 내 주변 상황은 좋은 상태인가 나쁜 상태인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 상황을 꼭 나쁘다고만 생각하는가? 이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가지고 있는 장점 10가지는 뭔가? 과거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일은 없었는가?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버려야 할 자세는 뭔가? 이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뭔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것에 변화를 줘야 할 필요는 없는가? 이런 상황을 멋지게 합력해서 선을 이뤄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는가?
이런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뭐가 있는지 10가지 이상 적어보기.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직장생활과 업무 처리에 있어서 나의 EQ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는가? IQ 재능 사용에 대한 평가예요. IQ 재능 사용 평가는 업무 현장에서 자신의 장점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만의 강점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성과 있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과정이다. IQ는 업무 처리의 영역인데 그 안에는 다음에 3가지 과정이 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변화와 발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자, 적성과 진로는 올바로 정해져 있는가? 네, 우선 이게 중요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인가? 아니라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적성은 무엇인가? 업무 속에 자기 장점이 잘 사용되고 있는가? 이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자신만의 강점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 자신에게, 가족에게, 회사에, 사회에 끼치는 중요한 의미 5가지를 적어보자.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업무인가? 둘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업무 처리와 IQ 재능. 현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익숙함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이 그 업무를 위해 특별히 받은 교육이나 전공 과목이나 훈련은 뭔가? 자신이 그 업무를 맡고 난 후 업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상급자가 요구하는 업무의 성과와 나 자신이 이루고 있는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개선책은 무엇인가? 자, 업무의 모델인 천지창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본 IQ 재능 사용평가.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어떤 동기들을 수시로 창조하고 있는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가온 환경 변화의 동기를 활용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어떤 일들이 툭툭툭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자기가 동기부여로 삼아가지고 어떤 변화를 만드느냐예요. 실컷 야단 맞았어요. 야단 맞으면 에이 때려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동기부여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거죠. 이게 담당 업무에 대한 기획 능력은 어떠한가? 좋은 기획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뭔가? 업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가? 업무의 변화를 위해 수시로 분석 작업을 하는가? 업무에 대한 기획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획된 내용이 선택되어 사용되어 본 일이 얼마나 있는가? 좋은 기획을 위해 주로 사용하고 있는 도구와 자원은 뭔가? 본인의 기획으로 업무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획을 현장화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본인이 업무에 대해 기획한 내용이 몇 프로나 현장화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기획한 일이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시스템 관리는 어떤가? 제품 관리는? 주변 상하, 팀원, 고객, 오너와의 관계 관리는 어떤가? 활용하고 있는 관리 방식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업무 응용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문제 해결과 복구를 위한 IQ. 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신의 업무에서 관계와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은 뭔가? 문제에 대한 복구를 할 때 원상태의 복구에 머무는가? 항상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이 이루는가? 완성과 새로운 비전을 위한 IQ 능력. 시작하고 진행한 일들이 완성을 이루는 것은 전체의 몇 %나 되고 있는가? 기획된 일들과 진행하는 일들이 중간에 멈춰 있다면 이유는 뭔가? 현재 시작한 일이 중단된 것은 뭔가? 그 이유는 뭔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완성했을 때 그 일의 완성에 방점을 찍는가? 아니면 완성을 바탕으로 즉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는가?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기획의 궁극적 목표에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성공인가? 회사의 성공인가? 공익적 유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 때 업무에 대한 나의 지적 재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가? 변화를 주고 발전을 만들어내는 이런 결과물들이죠, 이게. 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IQ 재능 사용은 어떠한가? IQ 재능의 사용과 발전에 있어서 활용해야 할 3번째 내용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IQ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죠. 어떤 것도 변화와 발전이 없다면 퇴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 역시 변화와 발전을 향해서 나갑니다. 주어진 업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가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은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창의력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의 변화와 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알고 훈련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간을 이해하라는 것. 모든 건 인간 이해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네. 다양한 소통입니다. 새로운 정보와 기술 습득이에요. 새로운 정보. 그래서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을리하면 세상 흘러가는 걸 몰라요, 이거. 네. 응용, 융합, 독립, 변화주기. 차원 높은 창의력 발전하기, 시대의 흐름을 읽기. 보완해야 할 재능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지금까지 SQ, EQ, 재능이 자신의 직장 생활과 업무에 어떻게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살펴봤다. 현재 상태에서 자신이 더 개발해야 할 재능의 영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우리는 그냥 막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너라면은 직장에서 이런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해보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직장인들도 역시 이런 컨설팅 시간들을 좀 가지면 훨씬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의 직장 생활을 발전시켜 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출퇴근 하다가 더 좋은 데 생기면 딴 데로 가는 거고, 항상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발전이 안 되죠. 자, 15장입니다. 15장. 몇 장까지 돼 있어요, 이거? 예? 아주 좋습니다. 희망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참 대단한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어느 책 속에 뭔 내용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어. 인생 전체가 다 들어있죠. 예. 자, 이제 세 가지 재능으로 진단을 해라. 그러니까 진단을 이것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머무는 곳에서 강하게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뭔지 살펴봤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세 가지 재능에 대해서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결론적 책이에요. 결론 많죠. 말씀 묵상도 결론. 이 책도 결론. 이 책의 결론은 또 뭐냐? 그게 이제 내일 공부할 가장 위대한 비전이에요. 그게 사명의 철학이야, 그게. 그게 이 속에 철학으로 딱 자리를 잡아줘야 돼, 결국은. 이게 SQ, EQ, IQ 사용의 배경 철학이 결국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이거. 창세기 12장.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 예.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네. 결국은 그게 SQ를 발휘하고 EQ를 발휘하고 IQ를 발휘하게 하는 사명의 철학이에요, 이게.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는데 네 꿈이 뭐야? 너 꿈을 가져야 돼. 꿈이 뭐야? 근데 배부르니까 꿈이 안 생기네. 애들이 다 편해. 뭐 꿈을 가질 이유가 없어.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배고파서 꿈을 갖거나 공익적인 사명적 가치를 배우고 훈련해서 그걸 이루기 위한 꿈을 만들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장 위대한 비전 이거를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심어야 돼. 계속 심어야 돼. 아브라함의 비전. 하나님 가장 위대한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한테 임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자기 인생의 비전으로 삼았고, 자식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키고, 그걸 살았어요.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근데 그 비전은 복을 받는 비전이야, 이게.
세계를 향한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결론, 이 세 책은, 이번에 공부하는 이 세 책은 다 결론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은 이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거고, 그 맨 밑에 중보기도, 전도자, 선교를 위한, 이게 한마디지만 그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느 나라를 위한 기도, 뭐 이거.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제 우리도 가정마다 하여튼 선교 헌금함을 만들고, 매달 한 주간은 하여튼 첫째 주간은 선교하는 날, 선교를 교육하는 날, 뭐 선교 영상을 보는 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속에 이걸 심어야 돼. 그래서 넌 커서 뭐 할 거야? 난 세계를 향해서 모험을 할 거예요, 난.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자, 세 가지 재능으로 진단하라. 너희는 세상과 소금의 빛이다. 주님, 우리들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에 대한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일깨워주신 말씀이다. 우리 안에서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 다시 말하면 세상이 필요로 하는 능력이 들어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형상대로 살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해석을 해준 겁니다. 소금과 빛은 두 가지 능력이에요. 하나는 업무적 능력이에요. 하나는 성품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는 이 같은 능력이 모두 들어있어요. 이것을 개발하고 사용할 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고, 이렇게 살게 될 때 자신에게는 행복과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사명을 맡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밖으로 나타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너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거는 너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성경인물들, 이 사람들은 다 삶의 현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됐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이들은 모두 머무는 곳에 소금의 능력, 빛의 능력을 발휘함으로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 부흥을 가져왔고 문제를 해결했고 발전을 가져왔어요. 결과는 뭔가? 한결같이 머무는 곳의 주인 책임자들이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 왕 앞에 쓰임받고 자신들이 머무는 가정, 사회, 국가에 유익을 끼쳤고 결국엔 자신들의 성공을 가져오죠. 그리고 이들의 삶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었고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사용한 것은 자신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재능이었어요. 영성재능, 하나님과의 만남, 자기 정체성,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방향성, 진실함, 성실함, 감성재능, 자기 감정 컨트롤, 상대방 감정, 환경 속의 장점 찾기, 친화력, 수용 능력, 지적재능, 주도적 업무 자세, 기획력, 창의력, 기술력, 현장화 능력, 천지창조 프로젝트에 대한 탁월성, 이런 것들이에요. 세 가지 재능으로 나의 현장을 진단하라. 자기 진단이 중요하죠. 인생에 있어서, 업무에 있어서 컨설팅, 곧 자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진단을 할 때 세 가지 재능을 중심으로 진단을 해보라. 진단의 핵심은 분석이다. 분석을 통해서 강점은 무엇이며 약점은 어떤 분야인지,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뭔지,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 건지, 그렇다면 강점의 재능들은 어떻게 더 변화와 발전을 시키고 약점은 어떻게 보완해서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하며 어떻게 제거해야 할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 자,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분석과 행동은 자기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죠. 열왕기하 7장의 네 문둥이의 분석과 행동은 생명을 얻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분석은 강점 찾기, 약점 찾기, 제거했을 때 하지 못했을 때 결과 예측, 행동. 분석의 기준은 다음 세 가지죠. SQ, EQ, IQ. 무엇의 문제냐? 네, 무엇의 문제냐? 영성지수, SQ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 6가지예요. 자, 첫째, 하나님과의 만남, 체험은 어떤가?
은혜의 경험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소통의 능력, 하나님과의 소통은 정기적인가 비정기적인가? 기도와 말씀은 어느 정도 정기적인가 비정기적인가? 봉사 헌신은 어느 정도인가? 은사의 체험, 어떤 은사를 체험해 봤는가? 계시적 체험, 언제 어떤 계시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가? 감동과 영감은 어느 정도인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의 기본 질문, 정체성 질문, 본질적 정체성을 위한 질문, 나의 존재 배경은 뭔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존재의 궁극적 목적은 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현실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곳에서 나는 누구인가? 운전사인가? 승객인가? 역할에 대한 질문, 이곳에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정체성에 맞는 나의 사명과 역할은 뭔가? 셋째, 올바른 가치 추구의 질문, 정체성에 맞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올바른 가치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이나 행동이 나의 정체성, 추구하는 가치에 맞는 것인가? 추구하는 가치가 뭔가? 그것을 위해 버려야 할 건 무엇이며 더해야 할 건 뭔가? 행복 추구의 질문, 나는 지금 행복한가? 행복의 기준은 뭔가? 나의 행복의 기준은 올바른 것인가? 내가 불행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행복하기 위해서 빼야 할 건 무엇이며 합쳐야 할 건 뭔가? 위기 극복 지수를 위한 질문, 나의 위기 극복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위기란 뭔가?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위기가 올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고 결과는 무엇인가?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질문, 나의 공익적 가치 추구에 대한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내가 가진 것들이 공익적 가치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위의 질문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가? 이해되는 질문은 무엇이며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은 뭔가? 질문에 대한 사용 정도는 어떠한가? 위의 질문들을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수시로 하는가? 필요할 때만 하는가? 평균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한 주에 한 번.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무엇이며 전혀 하지 않는 질문은 무엇인가? 이유는 뭔가? 이런 질문들을 내가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역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관계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하는 사람은 그 관계에 대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근데 질문을 주로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안 하고 그냥 살아요. 안 하고 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내가 할 역할은 뭔가? 이게 제대로 가는 건가? 뭘 바꿔야 되는 건가? 뭐 설교, 내 설교는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설교를 이게 과연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면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 그냥 그대로 가. 그럼 평생 가도 안 바뀌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질문이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질문이 자기 능력을 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삶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위의 질문들이 자신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의 질문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인간관계, 업무,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신의 행복, 역경, 잘 나갈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기 인생의 터닝포인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결과 분석, 사용 결과는 어떠한가? SQ 사용 결과는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SQ 사용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 주변의 평가는 어떠한가? SQ 사용으로 인해 얻어진 구체적인 유익은 어느 분야에서 무엇인가? SQ 사용에 대한 만족감은 어느 정도인가? SQ의 어느 분야를 더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SQ의 6가지 중에 어느 분야가 더 강화돼야 되는가? 강화시키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어떻게 수립해 볼 것인가? SQ를 실행하는데 문제점, 장애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장애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네. 자, 감성 재능의 이제 분석, 평가, 이거 핵심, 평가를 위한 핵심 질문이에요. 이외에 다양한 질문들은 본인의 현장에 맞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질문 대상은 다음 4가지다. 필요에 따라서는 질문의 대상을 확대시킬 수도 있다. 자, 자신에 대한 EQ 재능 사용 평가. 자신의 내면의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자신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상처를 받았을 때 셀프 치유하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의 삶이 회사나 업무에 종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독립된 주도적 삶인가? 자기의 재능 개발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가? 자신만의 행복 프로그램이 있는가? 영적인 발전을 위한 시간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 회사 생활과 자신의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의 감정 컨트롤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 자신과의 대화 시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자기에게 편지를 쓰거나 자기에 대한 자서전을 써보았거나 쓰고 있는가? 감사일기나 칭찬일기를 써보았는가? 자, 상대방에 대한 EQ 능력 사용평가. 상대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에 대한 경청과 공감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의 감정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를 대할 때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말하는가? 감정을 바로 쏟아내는가? 상대에 대한 나의 언어는 어떠한가? 주로 상처 주는 말인가? 치유하는 말인가? 상대가 힘들어할 때 어떤 자세를 갖는가? 좋은 점, 장점을 많이 보고 칭찬을 많이 하는가? 단점을 보고 지적하고 비판을 많이 하는가? 그에 대한 위로와 격려, 지지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약점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비판할 때 그 사건만을 지적하는가? 과거 미래 그의 가족들까지 비판하는가?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입장에서 소통인가? 상대방 입장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소통의 결과는 화합과 친밀감의 회복인가? 다툼과 분쟁인가? 상대에 대해 원망과 비판이 더 많은가? 미안함이나 고마움, 감사를 더 많이 표현하고 있는가? 사과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상대가 무엇을 필요하는지, 싫어하는 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가? 상대의 가족이나 친구, 상대방이 좋아하는 일, 장점 개발에 어느 정도 관심과 협력을 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피드백을 상대로부터 받아본 일이 있는가? 윈윈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상대방을 나만을 위해 종속시키는가? 상대방 행복을 위해 어떤 필요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가? 상대의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해 상대를 이용만 하고 있는가? 상대에 대해 비교를 많이 하는가? 다름을 존중하고 인정하는가? 상대에 대한 나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뭘 해주기를 바라는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고 행동해 본 일들이 어느 정도나 있는가? 업무에 대한 협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상대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어느 정도인가? 상대로부터 훈계를 들을 때의 자세는 어떠한가? 상대를 위한 중보 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이외에 필요하다면 더 세밀한 질문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자, 업무에 대한 EQ 재능 평가예요.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전문성. 업무에 대한 친밀감 어느 정도인가? 업무에 대해 자신이 느끼고 부여하는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감사를 표시하고 있는가? 업무 입장에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거나 들어볼 수 있다면 업무가 내게 뭐라고 요청할 수 있으라고 보는가? 업무에 대한 성실과 진실성은 어느 정도인가? 업무에 대한 나의 강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더 강화시키고 있는가? 장점을 강점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은 알고 있는가? 업무에 대한 나의 약점은 뭔가? 그것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업무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어느 정도 만들고 있는가? 업무를 위한 정보기도, 축복기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어느 정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에서 감사하고 중요한 의미 5가지만 찾아보자. 자신의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나로 인해 그 업무의 발전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혹 나의 불성실로 인해 그 업무가 폐지되거나 불이익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주변 상황에 대한 EQ 재능 사용평가예요. 현재 내 주변 상황은 좋은 상태인가 나쁜 상태인가? 좋은 환경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좋은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갖고 있는 새로운 비전은 뭔가? 좋은 환경에서 그대로 누리고 멈추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나쁜 상황이라면 나쁘다고 본다면 이유가 뭔가? 꼭 그렇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르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상황, 여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 10가지는 뭔가? 과거에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일은 없었는가? 그때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이며 버려야 할 자세는 뭔가? 이 상황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뭘까 생각해 봤는가?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면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며 그것에 변화를 주어야 할 필요는 없는가? 주변에 이런 상황을 멋지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런 상황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무엇이 있는가? 10가지 이상 적어보기. 이 상황이 나고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나는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이해도 이걸 앞에서 이야기했죠. 충분히 이해되고 있는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가? 이해되는 질문은 뭐고 이해 안 되는 질문은 뭔가? 질문에 대한 사용 빈도, 매일 정기적으로 하는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4번 삶 업무에 미치는 영향, 결과 분석. 자, 지적 재능. IQ 재능 사용평가는 업무 현장에서 자신의 장점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자신의 강점이 있는지
자신의 업무를 얼마나 성과 있게 만들고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체크해보는 과정이다. 자, 지적 재능 사용평가에 대한 질문 3가지입니다. 자, 적성과 진로는 올바로 정해져 있는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신의 적성과 맞는 일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하는 일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고 싶었던 일인가? 아니라면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은 뭔가? 업무 속에 자기 장점이 잘 사용되는가? 이 업무를 다룸에 있어서 자신만의 강점이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가 뭔가? 자신, 가족, 회사, 사회에 끼치는 중요한 의미 5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적성에 맞고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업무인가? 일을 할 때마다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가? 아니면 힘들고 상처가 되는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업무 처리와 IQ 재능. 현재 업무에 대한 이해와 익숙함은 어느 정도인가? 자신이 그 업무를 위해 특별히 받은 교육이나 훈련은 뭔가? 자신이 그 업무를 맡고 난 후 업무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가? 위에서 요구하는 업무의 성과와 나 자신이 이루고 있는 성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떤 특별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가? 지금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개선책은 무엇인가? 자, 천지창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IQ 재능 사용평가, 동기 창조 능력. 효과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어떤 동기들을 수시로 창조하는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가온 환경 변화의 동기를 활용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찾아온 동기를 활용해서 어떤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보았는가? 동기 창조를 위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가? 동기부여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가? 관계, 시스템, 새로운 변화, 또 사기의 영역인가? 새로운 동기를 창조하고 싶다면 목표를 어디에 두고 싶은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의 목표들을 줄 수 있는가? 담당 업무에 대한 기획 능력은 어떠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담당 업무에 대한 기획 능력은 어떠한가? 좋은 기획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은 뭔가? 업무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는가? 업무의 변화를 위해 수시로 분석 작업을 하고 있는가? 업무에 대한 기획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획된 내용이 선택되어 사용되어 본 일이 얼마나 있는가? 좋은 기획을 위해 주로 사용되고 있는 도구와 자원은 뭔가? 본인의 기획으로 업무의 어떤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획을 현장화하는 능력은 어떠한가? 본인이 업무에 대해 기획한 내용이 몇 %나 현장화되고 있으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기획한 일이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기획한 것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기획을 현장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와 자원은 뭔가? 새로운 현장에 대한 도전 정신은 어느 정도인가? 기획한 것을 새로운 현장에서 적용함으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보았으며 이것이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 관리를 위한 IQ 능력은 어떠한가? 업무와 관련해서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시스템 관리는 어떠한가? 제품 관리, 주변 상하 팀원 고객 오너와의 관계, 고객 관리, 활용하고 있는 관리 방식들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문제 해결과 복구를 위한 IQ 능력은 어떠한가? 기획, 현장화, 관리, 담당 업무 처리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자신의 업무에서 인간관계와 시스템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는 뭔가? 문제에 대해 복구를 할 때 원상태의 복구에 머무는가? 더 나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있는가? 완성과 새로운 비전을 향한 IQ 능력은 어떠한가? 시작하고 진행한 일들이 완성을 이루는 것은 전체의 몇 프로나 되고 있는가? 기획된 일들과 진행하는 일들이 중간에 멈춰 있다면 이유는 뭔가? 현재 시작한 일들이 중단된 것은 뭔가?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완성했을 때 그 일의 완성에 방점을 찍는가? 아니면 완성을 바탕으로 즉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목표를 세우는가? 궁극적인 목표는 뭔가? 기획의 궁극적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성공인가? 회사의 성공인가? 공익적 유익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IQ 재능 사용은 어떠한가? IQ 재능의 사용과 발전에 있어서 활용해야 할 세 번째 내용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IQ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것도 변화와 발전이 없다면 퇴보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의 특징 역시 변화와 발전을 향해서 나아간다. 주어진 업무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신의 업무가 더 이상 변하지 않고 발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지금까지 사용해보지 않은 또 다른 방법들을 계속해서 찾아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항상 기존 방식을 유지하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
자신의 업무의 변화와 발전의 궁극적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알고 훈련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사람 이외의 다양한 소통, 정보, 기술, 응용, 융합, 독립, 변화, 차원 높은 창의력, 발전하기, 시대의 흐름 읽기. 질문에 대한 이해도 이건 앞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자, 2번, 3번, 4번, 5번. 자, 4번. 보완해야 될 재능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까지 SQ, EQ, IQ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평가해보는 질문들을 살펴봤다. 이제 상태에서 자신이 더 개발해야 할 재능의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SQ인가? EQ인가? IQ인가? 병원에 가면 병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다. 어떤 질병은 영양소의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생기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넘쳐서 생긴다. 인생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재능이 균형 있게 개발되고 발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의 삶을 진단할 때도 역시 세 가지의 재능으로 진단할 수 있다. 무기력, 방황, 타락, 허무함, 자포자기 등은 모두 SQ가 부족한 데서 발생한다. 자신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환경 앞에서 절망하며 산다면 이는 EQ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주어진 업무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IQ 쪽의 부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족한 부분의 재능을 키우는데 힘써보라.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심어야 되는데 심을 때 뭘 흘려요? 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편안하게 씨 뿌려가지고 안 돼. 네,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개발하고 하려면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이게. 네. 그래야 기쁨으로 거둬. 네. 세상에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수고하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담아서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안에 묻혀있는 보물이다. 이걸 개발해서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는 우리가 하는 일이다. 개발의 노력도 없이 저절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중요한 재능을 부지런히 개발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아유, 정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책의 흐름을 설명해 보시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이 책의 흐름. 아니, 그렇게 쳐다만 보면 어떡해. SQ, EQ, IQ를 잘 평가해서 개발해야 또 발전시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 또 오늘 하루 종일 들었는데 이 책의 성격, 특징, 흐름, 장학생. 성이 참 좋아요, 장학생. 저도 봤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세 가지 재능을 우리가 균형 있게 잘. 자, 우선은 우리가 이제 천국운동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그 결론은 소금이에요. 소금, 빛. 근데 소금, 빛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그래서 소금, 빛을 한마디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그래서 이 책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쭉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 현장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하고 보니까 세 가지 재능이 작동을 하는 거야. SQ가 작동하고 있고, EQ가 작동하고 있고, IQ가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SQ는 뭐고, EQ는 뭐고, IQ는 뭐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영향력을 미쳐야 될 현장은 어디냐? 가정이다. 가정에서 SQ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냐?
EQ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냐, IQ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사용해야 될 것이 회사, 업무 현장이다. 내가 일하는 일터다. 여기서 SQ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EQ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고, IQ는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냐. 그 다음에 결국은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인생을 SQ, EQ, IQ의 이 질문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봐라. 이 평가를 해보면 문제점은 뭐고, 내가 앞으로 변화를 시켜야 될, 더 보완해야 될 영역은 뭐고, 이런 문제들을 이 책에서 쭉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SQ, EQ, IQ를 발전시키려면 사람을 잘 알아야 되겠는데, 여태까지 4년 동안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인간을 공부한 거예요. 인간. 아무리 SQ, EQ, IQ를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들어가서 5가지 성품을, 이걸 공부를 안 하면 이론, 개론은, 주제는 아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야. 소통을 잘해라. 언어의 기술편을 공부를 해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인간을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을 분석했고 정말 그런 부분을 충분히 다 공부를 다 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시간을 우리가 공부를 해왔고, 이제는 결론은 뭐예요?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계속해서 내 속에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필요한데, 움직임이,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인생의 철학이 그 안에 강력하게 심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 세계를 향한 선교적 비전이에요, 이게. 요게 자리를 잡아줘야 비전이 생겨.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로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역동성으로 움직여줘야만 되는데,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소금과 빛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결론적인 책이에요, 이거. 결론은 이거 하는 거야. 결론은 세상에 나가가지고 이거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 이게 이제 작동을 해야 돼. 이게 이 안에 집어넣어줘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아브라함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야. 이삭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야곱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들어있어야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어우러져서, 그럼 이게 이제 한 번, 두 번 공부한 것으로 끝나버리면 소용이 없어. 매일매일 내 속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여줘야 돼. 그게 이제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냥 막 생각 없이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추구하는 거는 도대체 마지막 점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점은. 뭐 공부를 얼마큼 했냐? 이게 아니고, 천국운동, 천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의 현장은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빛. 그리고 이걸 향해서 우리가 이제 역동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늘 하나님과 만남, 영성, 인간과의 관계, 마음 이해, 감성, 삶의 현장을 분석하고 끊임없이 그 속에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지적 재능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꿈틀대야 되는데, 그게 이제 GTS란 말이에요. 잘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오늘하고 G7 4년, KDM 몇 년입니까? 여기는 KDM 5년, G7 4년, 9년 동안을 달려온 거야. 이제는 이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할 건 다 했어요, 이제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현장에서 소금이 되고 빛을 만들어낼 거고 할 거냐는 거는, 이제 저는 제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네. 먼저 가신 스승님은 잘 따라가면서 네. 네, 잘 모르겠거든 그냥 따라만 오세요. 참고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 돼요. 소통. 자,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자, 기도하고.